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 할 차례죠? 저번에 입지 하다 말았죠?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188페이지를 입찰지대 할 차례죠, 그죠? 입찰지대. 그래서 여기 할 차례인데, 일단은 요거 한 페이지 넘기시면 원래 그 190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그 도시지대 이론의 양가를 일본에 보시면 입찰지대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걸 이제 그 앞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학자가 누구야? 알론소라고 돼 있죠. 무슨 소? 알론소.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예요. 자, 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들어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저번에 이제 튀넨이라는 학자 있죠, 그죠? 튀넨 학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가 이제 도시지대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는데요. 들어갈게요. 일단은 입찰지대 이론이에요. 입찰지대 이론은 자 우리가 이제 입찰 지대 이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 얘기했다고요? 알론소 얘기했는데 얘가 이제 저번에 튀넨이라는 학자가 집약적과 조방적을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입찰이에요, 입찰. 그러면 얘도 도시지대가 입찰을 하면서 지대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대가 있고 도심에서 매각으로 가게 되면 자 우리가 입찰이라는 얘기는 경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입찰받기 위해서 낙찰받기 위해서는 가장 최소 금액을 적어야 돼요. 최대 금액을 적어야 돼요. 최대죠. 그럼 산업끼리 경쟁이 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A, B, C 산업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요. 그럼 우리가 입지가 교차하면서 저번에 튀니인 학자 이론 아시죠, 그죠? 그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애가 입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안쪽에 입지하는 애가 상업지가 입지하겠죠, 그죠? 상업지가 입지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얘가 높으니까 주거지고 얘가 공업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중요한 것은 입찰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낙찰받기 위해서는 최소 금액이다, 가장 최대 금액이다, 최대.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어떻습니까? 최대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불 능력 의사가 최소가 맞아요, 최대가 맞아요. 최대, 지대를 이제 지불할 의사. 그래서 최소가 나오면 안 돼요. 항상 최대가 나와야 되고. 그럼 어떻게 땅값이 높으니까 자기 이윤을 좀 포기해야겠죠, 그죠? 그 초과이윤이라는 거 저번에 기억나시죠? 무슨 이윤? 초과이윤.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제로라 그래요. 정상이윤이 제로예요. 초과이윤이 제로예요. 초과이윤이 제로고. 그럼 가장 높은 지대를 결정한 걸 연결하는 곡선을 요걸 입찰지대 곡선이에요. 그러면 우상향합니까? 요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하죠. 우하향하고 그 다음에 우하향하고 재밌는 게 생긴 모양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원점이라면 원점을 향해서 볼록해요. 오목하다, 볼록하다, 볼록.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배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제 배가 뭘 향해서 원점을 향해서 오목이다, 볼록이다, 볼록 이렇게 우상향이다, 우하향이다, 우하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울기라는 자체가 좀 어려운데 네 번째는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위에가 교통비가 올라가요. 무슨 비가 올라간다? 교통비.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교사. 그러면 요거는 이제 교통비를 얘기를 해요. 교통비. 그래서 한계 교통비가 올라가고 토지의 사용량이 들어갑니다. 토지의 이용량이라고도 하고 저렇게 간 다음에 이 교통비는 운송비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수송비라고 해도 맞아요. 그러면 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제 입찰이라는 것은 항상 지대를 지불할 능력 의사가 최소다, 최대다. 최대. 그죠? 순영가도 최대. 순영가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우셨는데 현재 가치로서 이제 수익을 얘기를 해요. 그럼 정상인이 제로예요, 초과인이 제로예요. 초과인. 이 곡선이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포락선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오늘 참고하시고 가십니다. 펜 들어보세요. 그럼 전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18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88페이지로 가시면은, 입찰지라는 얘기가 있죠.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기억에 가시면은, 입찰지는 단위 면적이 토지에 대하여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예요, 최대예요, 최대. 그럼 최소가 맞아요, 최대가 맞아요, 최대. 무슨 이윤이 제로죠? 초과이윤. 그 다음에 니은번에 그 파란 색깔을 보시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주자가 어디에 입지하겠어요? 중심지에 입지하죠. 도심에 입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각 입지별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용의 유형이 결정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럼 리을에 한번 가보세요. 리을에 가시면 아까 입찰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하향. 원점을 향해서 어떻죠? 볼록하죠. 그래서 보시고 그러면 최대의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 각 산업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곡선이 입찰지대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따보세요. 교사. 그러면 교통비가 올라가죠. 교통비가 운송비나 수송비가 되고 사는 사용량이에요. 토지의 사용량. 그럼 토지가 그냥입니까? 밑에 내려가 있습니까? 내려가 있죠. 그 미음번에 가시면은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작물은 단위 거리당 수송비 부담이 다른 작물보다 크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맨 밑에 가시면 비읍번을 한번 보세요. 자, 비읍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안쪽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나갈수록 외곽으로 나갈수록 땅값이 싸지죠. 근데 이제 만약에 교통이 발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입니까? 외곽으로 나갑니까? 그럼 안에 있는 땅값이 줄고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죠. 그럼 지대곡선이 가파르겠어요? 좀 완만해지겠어요? 완만해지죠. 지금 비읍번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교통이 발달해서 한계 운송비가 추가로 가는 게 감소한다면 기울기는 더 가파라진다, 완만해진다, 완만해져요. 그 외곽으로 가시면 이제 끝에가 이제 지대가 제로인 게 한계진데 연장이 되고 이 외곽 지역의 토지 수요가 증가하니까 토지 용량이 늘어나니까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저번에 튜닝이라는 학자는 안쪽은 조방적이요, 집약적이요. 집약. 바깥으로 나가면서 조방적이 그 농업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요거 기울기가 교사라고 암기를 하시라 그랬죠? 교통비가 그냥입니까? 운송비입니까? 운송비를 토지량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은 왜 그렇게 했냐면 189페이지 확인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찾으셨어요? 틀린 걸 보시면 4번을 보세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따보세요. 교사.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운송비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토지 이용량이 내려가야 되죠.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개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누거든요. 이해 갔어요? 자, 따보세요. 교사. 무슨 비가 올라가? 교통비. 운송비 올라가고 토지 이용량이 내려가야 되죠?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할게. 토지 용량이 내려가, 교통비가 올라가. 교통비, 운송비가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나왔었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지금 얘기한 3번의 도시지대 이론이 건강한 소의 동생이 누가 얘기했다? 알론소가 얘기한 거죠. 튜넨 이론을 따왔어요. 누구 이론을 따왔다? 튜넨. 그 파란 색깔 보시면은, 알론소께서는 튜넨의 농촌 토지용을 도시 토지로 이용 확장 발전했다고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위주로 가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은 지대의 성격은 자 아까 제가 초과해놓은 제로라 그랬죠. 그래서 정상 기업주의 정상 이용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로 봅니다. 그럼 입찰이란 토지 이용 주체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다, 최대다. 최대.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 최대 동그라미 치죠. 가만히 있어. 최대 동그라미 치세요. 걷어먹으려고 그래. 최소, 최대? 최대. 그럼 얘는 무조건 최소가 나오면 돼, 안 돼? 뭐가 나와야 돼? 최대. 그러면 3번도 도심 지역의 이용이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해서 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 이용자들은 경쟁이 치열해.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이용 구간별로 가장 낮은 지대, 높은 지대. 뭐 어디가 키포인트야? 높은이 중요하죠. 낮은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를 차지하려고 하겠지, 그지?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아까 안쪽이 그냥이야, 상업지역이야. 주거지, 공업지 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그라미 5번에다가 좀 체크 발표를 한번 쳐보시는데 얘가 기출이 한번 됐었는데 단일 도심에서 요 곡선이 이 소도시여서 단일 도심인데 안쪽은 땅값이 비싸죠. 그럼 상업활동하기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심 부근에는 상업용 토지 이용이 단위 면적당의 생산성이 낮다, 높다, 높죠. 돈을 많이 버니까 얘기 좀 해봐요. 근데 요게 이제 뭐 이해가 안 가는 게 생산물의 단위당 한계 교통비가 크기 때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게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보세요. 우리가 도심은 그냥이요.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요. 혼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나가는 교통비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발달하면 쌩쌩 달리죠. 그럼 우리가 1km 이렇게 단위당 나갈 때마다가 여기까지는 10원 걸리다가 9원, 8원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 교통비가 안쪽일수록 그럽니까? 큽니까? 크죠? 요거 이해 가셔야 돼. 그럼 교통비가 한계 교통비가 작다, 크다. 크기 때문에 요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안쪽 그냥이야 꽉꽉 막히죠. 그 택시 타보셨어요? 그 막히게 되면 그냥이야 매다가 막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렇게 해 그냥. 그럼 안쪽이 작다 크다 크기 때문에 요 이해 가셨죠? 그럼 요런 거 여러분이 막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잘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럼 교통비가 안쪽에서 작다 크다 크다는 거죠. 나갈수록 좀 줄어든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러면 생산성이 낮다 안쪽이 높고 교통비가 작다 크다 크기 때문이다. 요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양가로 2번 헤이그라고 있어요. 또 알론소 다음에 또 뭐야? 헤이그 또 나왔네. 뭐야 얘는? 헤이그는 무슨 비용이라고 했어요? 마찰 비용. 얘는 별표 쳐보세요. 얘는 족보에 들어가. 얘는 해야 돼. 무슨 비용? 마찰 비용. 그 마찰 비용이라는 자체는 얘는 이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나갈수록 그냥이야 교통비가 많이 나가죠. 교통비와 지대가 비용인데 인간이 땅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그냥입니까? 교통비는 줄일 수 있습니까? 줄일 수 있죠. 우리가 교통이 발달하면 이 마찰 비용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헤이그의 마찰 비용을 보고 계시나? 네, 그럼 마찰 비용은 아까 제가 뭐하고 뭐를 더한 거야? 교통비하고 지대. 그럼 중심지로 멀어질수록 교통비가 증가해. 지대가 감소하죠. 그렇죠? 교통비, 수송비를 강조한 거죠. 그럼 얘는 교통수단이 발달되게 되면 공간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됩니까? 교통수단이 양호해야 돼. 그럼 마찰이 커, 마찰이 작죠? 그럼 얘는 마찰 비용이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비의 절하 있고 지대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좌측의 기출책을 보시면 헤이그는 마찰 비용 이론을 뭐와 뭐를 더했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비와 지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양가로 5번을 한번 보세요. 양가로 5번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어?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얘도 시험에 나오는데 이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가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잠시 옆에 넘겨보시면은 식이 하나 있어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그 산식이 있죠.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토지는 이렇게 이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죠. 토지는 그냥 이렇게 한정돼 있어. 우리 상황에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죠. 그래서 이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따라서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작게 투입하는 걸 조방적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노동은 일정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자본에 대한 그 집약도를 본다면, 자, 아까 우리가 이 지대 곡선이 우상향, 우하향한다고 알론소께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지대라는 게 이 도시지대가 요 대체성과 관련이 된다는 거야. 그럼 도심에서 외곽으로 간다면, 자, 들어갑니다. 안쪽은 그냥이요. 땅값이 비싸죠. 그럼 토지를 늘려야 돼? 토지를 줄여야 돼? 줄여야 되죠. 분위기 안 좋아? 땅이 비싸잖아. 그럼 토지를 많이 사용해? 좀 적게 사용해? 적게 사용하죠. 상태가 안 좋네? 근데 자본을 늘렸잖아요. 그렇죠? 아따, 잠시 갈게. 아, 힘들어. 이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지금? 그럼 그냥요.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 만약에 50억의 예상이 들었다면은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 더 늘릴 수 있죠. 그런가요? 네. 분위기 안 좋아서 빵하고 우유를 얘기할게. 그러면 갑돌이가 지금 3,000원 있는데 동네 슈퍼를 갔어. 두 개 다 먹어야 돼. 하나를 많이 먹으면 하나를 줄여야 돼. 줄여야죠. 그 빵을 많이 먹으면 그냥이야 우유를 줄여. 이게 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빵을 적게 먹으면 뭘 많이 먹을 수 있지? 우유. 그 3,000원에서 내서 사는 거야. 예? 그럼 얘가 지금 예산이 얼마야? 그럼 둘 다 늘릴 수는 없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그럼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줄여야 돼. 그렇죠? 근데 빵이라고 안 나오고 자본과 토지라고 나오는데 안쪽은 그냥이야 땅값이 비싸요. 그럼 토지를 어떻게 돼요? 줄이고 자본을 늘리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했을까? 정말 뭘 늘려? 자본을 늘려요. 나갈수록 그냥이야 땅값이 싸져요. 싸지니까 토지를 많이 이용하는 거야. 그렇죠? 토지를 더 많이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쪽은 뭘 많이 이용하고 자본 나갈수록 그냥이야 대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쪽은 자본을 많이 이용하고 토지를 줄이니까 답에서 집약적 이용. 그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저층화 되겠어요? 고층화 되겠어요? 고층화 되고, 나가면은 자본을 줄이죠? 토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조방적 이용. 그렇게 해요. 그건 고층화, 저층화.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 이제 분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분모에 대한 분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지에 대한 자본이에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또 우리가 대체 비율 해도 되거든요. 대체성. 그럼 우리가 어떨까? 안쪽일수록 조방적, 집약적. 저층화, 고층화 되고, 나갈수록 조방적이죠. 그럼 산업에 따라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안쪽에 3차 산업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안쪽은 요거 땅값이 비싸니까 목장업을 해야 돼요. 이 금융업을 해야 돼요. 금융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차가 있고 1차가 있으면은 나가면은 금융업을 해야 돼. 목장을 해야 돼. 목장을 토지를 많이 들리는 거지. 이쯤 왔으면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갔어요? 그러면 안쪽일수록 그냥이야. 땅값이 비싸. 그러면 조방적, 집약적. 저층화, 고층화. 이 대체 비율을 많이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산업에 따라 같다, 다르다는 게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이제. 흔적을 남겨야지, 이제. 가시면 전페이지 가보세요. 파란 색깔이죠. 전페이지 파란 색깔 하나가 없네. 자, 얘가 우하향하는 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읽어보면 이제 나중에 노동을 일정하고 토지와 자본의 대체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우하향하고 넘겨. 파란색 없어. 넘기시면은 이번에 파란 색깔이 몰려 있네. 이렇게 갑니다. 요거 기억 가보세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크다는 것은 토지의 자본의 결합율이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니은번 도심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토지보다 뭘 많이 사용하죠? 자본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외곽으로 갈수록 자본보다는 뭘 많이 사용해요? 토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어떻고?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럼 안쪽에 3차 산업은 그냥이야 금융업이야. 집약적이죠. 근데 나중에 1차 산업은 농업이나 목장업을 해야 된다는 조방적을 이용해야 돼요. 그럼 도심 지역에 입지하는 활동들은 대체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겠어요? 크겠어요? 그래서 리얼. 그러면 저층화돼요? 도심이 고층화돼요? 그럼 결합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나? 미음번이 이제 기준이 됐었는데, 그러면 생산요소의 대체성은 생산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서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럼 기업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빨리 식기 전에 확인 예제 문제 지금 틀린 게 1번이 틀렸거든요. 그 1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대체성은 기업의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야 되죠. 생산요소 상대적 가격에 의해서도 달라지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 요런 이론에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요거 제 시간 끝나고 요 경매 강의를 하거든요. 경매라는 얘기 들어봤나? 그럼 경매는 법원에 가야지. 그럼 그냥야 이 금액을 적어. 그럼 입찰 받겠네? 그럼 낙찰 받기 위해서는 최소 최대. 하여튼 대답은 잘해. 얘는 최소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 못 찍으셔야 돼. 최소 찍는 순간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이윤을 포기해야 돼요? 초과형이죠. 얘가 우상향, 우하향? 안에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직주분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또 분리되는 게 생성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만약에 교통이 발달하면 그냥입니까? 사람이 외곽으로 나갑니까? 그럼 안쪽에 여기 수요들이 줄죠. 그럼 외곽에 나가니까 그냥 수요가 늘어나. 반대로 여기가 줄어들지. 그럼 곡선이 가파르겠어? 완만하겠어? 완만해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요게 좀 어려워요. 다음에 교사. 그 무슨 비가 올라가죠? 교통비가 올라가요. 운송비가. 토지 사용량이 내려가죠. 아시겠죠? 그럼 안쪽일수록 그냥입니까? 생산성이 높습니까? 높고, 추가적으로 교통비가 안 빠지죠? 안쪽으로 혼잡하잖아요. 그럼 교통비가 작다, 크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찰 비용이라는 것은 교통비와 뭘 더한 거죠? 지대를 더한 거야. 맞아요? 그럼 인간은 그냥입니까? 교통비는 줄일 수 있습니까? 줄이게 되면 이걸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지고요. 자, 이 생산요소의 대체성은 토지와 자본은 그냥이요. 대체 관계가 있어요. 그럼 산업에 따라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럼 안쪽은 무슨 업이다? 금융업이 되고 목장업이 된다는 거야. 이해 가셨나? 그래서 이렇게 도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페이지 도시공간 구조론이라는 게 있죠.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얘는 나와요. 그래서 별표를 한 2개 쳐놓으세요. 2개.
3개까지는 좀 그렇고 2개 쳤죠. 그래서 이게 도시가 계속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193페이지 단핵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단핵은 그냥요 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도심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로 가시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게 있나요? 선형. 그래서 이 선자가 이게 부채선자예요. 무슨 선자다? 부채선. 그래서 교통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페이지 19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다핵심이라는 게 있죠. 다핵심까지가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딱 세학자 이 세 개의 이론만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래서 아까 동심원, 그다음 뭐죠? 선형, 다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학자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들어가 볼게요. 저번에 튜넨이라는 학자 아시죠? 튜넨. 이 튜넨께서는 우리가 농업 입지론을 전개하면서 고립구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직접 안쪽으로 들어가요. 안쪽은 조방적, 집약적, 나갈수록 조방적.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하면서 안쪽은 지대가 낮나요? 지대가 높나요?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지죠. 얘가 있을 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음하차 시대야. 그죠? 그럼 장이 열리면 그냥입니까? 도심으로 와갖고 이 농산물이 나가야 되죠. 나갈수록 무슨 비가 많이 들어간다. 수송비. 수송비를 강조한 거죠. 그럼 안쪽일수록 수송비를 그냥입니까? 절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안쪽이 그냥이요 위치가 좋아요. 그럼 얘는 비옥도 때문에 그래요? 수송비 때문에 그래요?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얘가 이 건강한 소의 동생 알론소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시면 버제스라는 애가 있어요.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단핵에 버제스 있어요? 얘가 이제 튜넨을 따왔어. 그러면 자, 나갈수록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면서 동심원을 형성하겠죠. 그죠? 비례하면서. 그럼 이제 첫 번째 스타트 거기 버제스라는 학자 있어요? 학자 됐다 또 많이 나와. 자, 버제스. 그럼 얘가 이제 농업이에요? 도시예요? 도시가 공간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우리가 발전하면서 도시 공간 구조를 만들어져요. 자, 이 동심원 이론을 누가 하겠다? 버제스. 그죠? 버제스. 또 뭐 이름 또 나왔어. 버제스. 누가 이겼다? 버제스.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 그래서 이 1925년에 얘가 시카고시가 소도시면서 시카고 대학의 이 사회학자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림이 하나 있어요. 밑에 그림이 하나 있을 거야. 넘겨보세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안쪽엔 그냥입니까? 중심 업무지구입니까? 중심 업무지구. 그러면 중심 업무지구는 뭐냐면 여기는 아주 CBD라는 건데 서울로 본다면 서울 그 시청이 있는데요. 그럼 서울에는 시청만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백화점도 있습니까? 모든 상업지가 안에 있죠? 그러면 아까 제 말대로 그냥 여긴 지대가 높고 접근성이 안 좋아 좋고 인구 밀도가 높죠. 이렇게 돼서 여기서 왕창 애들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이야 이 포화 상태가 돼. 땅값이 더 어떻게 된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공장이 영업이 안 되는 거야. 강남에 공장이 있으면 돼? 안 돼. 큰일 나.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이다 옮긴다. 옮겨서 거기 2번 지구가 뭐라고 돼 있어? 이 저자가 뭐라고 해놨어요? 천이라고 돼 있어요. 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천이가 옮길 천자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튀어나와서 일로 옮긴다는 얘기죠. 왜 침입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입은 그냥입니까? 일로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서 바뀌어서 천이가 되고 왜 그럴까요? 여기가 그냥요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경쟁이 심해서 자 얘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얘 사회학자라 그랬죠. 그래서 따라서 생태학 관점. 그래서 도시가 생태학적 관점으로 본 거예요. 생태학적 관점.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고 그럼 천이라는 거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공장이 튀어나가 갖고 여기가 경공업이 공장이에요. 공장 옆에는 좀 저소득이 살겠죠. 사는데 얘네들이 아직 주택지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슬럼가가 돼요. 환경이 좋아요? 좀 안 좋아요. 안 좋죠 여기가.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따라서 점이라고 나와요. 점이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 공장도 아니고 주거지도 아니고 상업지도 아니고 여러 이 산업을 혼재된 게 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그럼 저소득층들이 어떻게 돼요? 주택을 원하겠죠? 그럼 3번 지구를 한번 보세요. 3번 지구 보시면 근로자 주거지대라고 돼 있나? 그럼 이건 저소득 주거지로 나와요. 무슨 소득? 저소득. 그래서 저소득 주거지로 나누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여기가 옆에가 그냥입니까? 지금 점이가 환경이 안 좋습니까? 그러면 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옆에 그 4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중상층이라고 돼 있나요? 얘가 고소득으로 나와요. 그쪽 보세요. 뭐라고? 고소득 주거지대. 시험 문제는 고소득 주거지로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 지대를 보면 통근자 지대라는 게 있나요? 통근자 지대가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직주분리라는 건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죠. 왜냐면 직장이 땅값이 비싸니까 주거지를 외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통근자 지대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나? 그럼 우리가 중심 업무지구에 중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암기를 해야 되니까 중자 동그라미 치고 쳤어요. 그 다음에 천이를 제가 점이라고 했죠. 전이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옮긴다, 그죠? 그럼 전이라고 한다면 전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근로자를 저소득이라고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상층을 누구라고 나온다 그랬어요? 고소득. 통근자지대 나온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다시 갈게. 중심에 중자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천이가 돼도 되고 전이가 돼도 되죠. 전이고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지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암기하냐? 이게 순서가 나오는데 따라보세요. 중전. 중전은 주상의 와이프죠. 학개론을 배우는데 학자가 너무 많아요. 그냥이야 고통스러워. 그래서 따라보세요.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버거워. 자, 할게요. 자, 갑니다. 중이 뭐예요? 중심 업무지구에. 전이가 전이죠. 근데 점이가 나올 수 있고, 따라보세요. 저고통스러워요. 따라해. 저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누가 알겠지? 버저스가 알겠죠. 나도 이렇게 하기 싫어. 근데 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봐봐. 이 점이 옆에 그냥입니까? 저소득이 있습니까? 저소득 있죠. 맞나요? 그럼 이 저소득 점이 옆에 고소득이 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네들은 점이 옆에 있으려고 안 하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환경이 좋아질까? 더 안 좋아질까? 안 좋아지죠. 그러면 범죄가 적어지겠어요? 범죄가 많아지겠어요? 많아지고 빈곤 문제가 심각하겠죠? 질병 문제나 도시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 갔죠? 다시 갈게. 이 버제스가 동심원 이론을 얘기하면서 친입천이 경쟁이 생태학적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 생태학. 그럼 생태학 친입천이 경쟁 나오면 버제스의 무슨 이론? 동심원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따라서 중전. 그러면 점이라는 곳은 그냥이야 환경이 안 좋아. 그럼 옆에 고득이 있어? 저소득이 있어? 저소득이죠. 맞나요? 그럼 저소득들은 여기서 일하려고 하겠죠? 그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쪽으로 가려고 하죠. 맞나요? 근데 고소득은 그냥입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왜? 환경을 중요시 하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이제 전 페이지로 갈게. 자, 193페이지 가보세요. 버제스 있어요? 무슨 이론이죠? 동심원. 개념이 1925년. 그 다음에 이 사회학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면, 니은에 보시면은 거주지 분화 현상을 왜 거기에 친입 경쟁 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서 디귿에 보시면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나? 그럼 시험 문제 만약에 친입 경쟁 천이 과정에 생태학적 관점이 나왔다? 그럼 이건 누구 이론이야? 버제스의 동심문을 찍으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근데 가장 유력한 거는 리을하고 미음번에 파란 색깔이 돼 있죠. 지금 보고 있나? 그럼 잡을게요. 우리가 안쪽으로 갈수록 그냥이야 지대가 높아. 접근성도 좋고 인구 밀도가 높죠. 근데 안쪽일수록 아까 점이는 환경이 안 좋잖아요.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외곽으로 멀어질수록 돼 있어요. 대답해봐요. 그러면 지대 및 인구 밀도 접근성은 낮아지겠죠. 반대로. 여러분들 화이팅. 해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범죄, 빈곤, 질병이 더 늘어나겠어요? 도시 문제가 적어지겠어요? 적어지겠죠. 반대로 가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미음범. 동심원에 따르면 소득이 향상되면은 점이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주택 지분이 높은 고소득일수록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갑니까?
환경이 좋은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자, 아까 제가 중심 업무지구고 제2대는 점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지리적 특성을 가진 지역이 이제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게 점이라고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195페이지로 가시면 비판으로 한번 가보세요. 비판으로 가시면은 니은인데, 여러분들 이 티넨이로, 자, 버제스가 먼저요, 티넨이 먼저요? 티넨이 먼저죠. 이걸 따왔거든요. 얘는 교통이 발달을 무시했거든요. 그죠? 왜? 자,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습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까? 다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차를 갖고 오시면은 나가실 때 다 똑같을까요? 교통이 다 다를까요? 달라요.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나온 게 오른쪽에 보시면 선형이라고 있어요. 선형? 선형. 호이트에. 찾으셨나? 호이트, 선형. 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호이트의 무슨 이론이다? 선형. 이게 1939년. 이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무슨 선자다? 부채를 피면 부채꼴이 확 펴지죠. 그래서 부채꼴 이렇게 나오고, 이 부채꼴이 우리가 교통축이라는 얘기예요. 교통축, 교통망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밑에 그림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밑에 그림이 있나? 그게 딱 피면은 이게 딱 핀 모양이 부채꼴 모양으로 펴졌다는 거야. 아, 얘기를 해야 좀 가. 그냥이야 부채 모양이야. 부채만 쫙 피면은. 부채 안 펴보셨어? 펴봐야 되는데 부채 쫙 피면. 그래서 1번 지구가 중심 업무지구라고 돼 있죠. 중심 업무지구고 CBD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중요한 건 고소득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나 중요하냐면 그 5번 있죠. 5번에 고소득이 있어요. 고소득. 얘를 강조했어요. 얘가 고소득이 교통축에 가까이 입지하려고 하죠.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지대가 높아진다는 거죠. 자, 요새 가장 중요한 호재가 그냥입니까? 교통입니까? 교통이에요. GTX 아시죠? GTX가 뚫리냐 안 뚫리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높으냐 낮으냐는 거지. 이해 갔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얘네들이 그냥이야 요 교통축이 가까이 있어. 그러면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버려요.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애가 입지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네들이 접근성이 양호한 걸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강조한 게 뭘 강조했어요? 교통을 강조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저소득은 그냥입니까? 반대 있겠죠? 그래서 반대. 그래서 고와 저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자, 얘는 호이트 있어요? 무슨 이론? 선형이론. 1939년 호이트 동그라미. 그럼 얘는 가장 중요한 게 그냥입니까? 교통입니까? 그럼 파란 색깔에 보시면 도시공간 구조가 도심에서 뻗은 방사형 교통망이라고 돼 있어요. 교통망.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에 세기형이나 축이라고 돼 있죠. 자, 세기형. 이 모양이 이제 세기형 같이 생겼는데 이따가 또 암기 비법을 가르쳐드리고 그냥 세기형이나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은 또 파란 색깔 부채꼴이라는 게 있죠. 부채꼴 나오면 무조건 그냥이에요. 선형이에요. 선형 부채꼴 모양. 그 다음에 전 개인적으로 리을본에다 배표를 쳐보세요. 자, 선형은 주택구입이 높은 고소득층이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에 그냥입니까? 인근에 가까이 입지합니까?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좋은 위치죠.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차지하죠. 얘기해봐요. 그럼 소득과 관련이 없겠어요? 관련이 있겠어요? 있죠. 소득 증가와 관계가 있는 거죠. 교통의 발달. 아시겠죠? 이렇게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다핵심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핵심? 다핵심 보세요. 자, 다핵이라는 건 핵이 여러 개예요.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라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옛날의 도시는 이 중심 업무지구가 핵이라면 이 중심지가 여러 개 있나요? 딱 하나밖에 없나요? 그 따져보세요. 단핵이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6.25 사변 터지고 나서 백화점이 저쪽에 종로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입니까? 이제 신도시가 생깁니까? 부도심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옛날에가 단핵이었는데 지금은 단핵이다, 다핵이다. 다핵. 부도심이라는 신도시가 막 생긴다는 거죠. 여러 핵이. 이해 가셨나? 그럼 우리가 요거는 누가 얘기했냐면 헤르스하고 울만이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했다고? 헤르스하고 울만. 단핵이야, 다핵심이야. 다핵심. 그럼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그럼 도심만 있어요? 그 신도시도 있어요. 부도심도 있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부도심. 그래서 1945년이니까 새로운 도시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단핵이고 다핵이면 옛날에는 좀 대도시겠어요? 소도시겠어요? 소도시인데 얘는 대도시죠. 대도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오래된 도시라면 얘는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얘는 찍어줄게. 그냥이야 다 핵심이야. 그러면 걔네 어떻습니까? 같은 업종끼리 모이고 다른 업종끼리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종이라는 건 그냥이야 같은 업종이야. 유사활동이죠. 얘네들끼리는 모여 있어요. 흩어진다, 모여 있는다, 모여 있어요. 모이는 거는 따라서 집적 모여 있고 이제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은 모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업종끼리는 흩어져요. 그럼 이종이라는 자체는 그냥요 다른 업종이에요. 그럼 다른 업종에는 뭐 있어야 돼? 이렇게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업종은 흩어지니까 집이 아니라 따라서 분산된다는 건 흩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 그냥이야 모여. 다른 업종끼리는 흩어져.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모이는 걸 양립한다 그래요. 양립성. 근데 이건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야. 비양립성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지금 다핵심이 있어요? 그럼 1번에 가시면 해리수와 울만 있어요? 좀 잘 좀 찾아봐. 해리수 울만. 그 다음에 지금 2번 소도시예요. 얘는 대도시예요. 대도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3번에 가시면 도시성장이 도심의 핵심은 단일 핵심이 아니죠. 그럼 색이 그냥이에요. 여러 개예요. 그럼 부도심이 또 있죠. 그래서 복수의 핵심 주변을 발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6번 체크. 6번 체크하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도시입니까? 얘는 대도시입니까? 현대도시죠. 단핵이 아니라 대도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다핵심 발생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1, 2번에다가 배포치세요. 이 두 가지만 시험에 배정돼요. 뭐 지대 지분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고 특정 활동에 따른 특수시설은 참고하시고 동종은 그냥이요 같은 업종이에요. 금령인데요. 분산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죠. 그럼 분산이 나오면 안 되죠. 집적으로 모여 있어야 되고 이종은 그냥입니까? 다른 업종입니까? 그러면 그냥인데 흩어져야 돼요. 이해상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요거는 쭉 읽다 보면은 이질적인 애들은 분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다? 분산. 아까 양립이라 그랬어요. 비양립이라 그랬어요. 그럼 흩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점들 야매는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많이 힘드니까 야매 좀 쓸까 하는데 할게요. 얘는 시험 문제가 친입, 천이, 경제, 생태학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 생태학적 관점. 그럼 생태학적 관점 나오면 이건 선형이에요? 동심원이에요? 동심원의 버제스 이론을 가셔야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요 선자가 그냥입니까? 부채 선자입니까? 그럼 부채가 나오면 그냥이에요? 선형이에요. 동심원, 선형 다 있으면 이거 찍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 다음에 얘는 핵이 하나야? 여러 개야? 그럼 다 핵심이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암기하냐면 얘네들은 그냥이야 단핵이야. 지금 보고 있어? 그럼 얘네들은 그냥이야 딱 한 명씩만 주장했어. 한 명씩만 주장했어. 얘는 몇 명이 주장했어? 그래서 다핵이야. 맞출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지 마. 그럼 해리수를 만나면 단핵 찍어, 다핵 찍어.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인생 뭐 없어.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 이 침입, 천이, 경쟁, 생태학적은 그냥이요. 버제스의 동심원이에요. 버제스 동심이고 머릿속 가서 도주셔야 돼요. 맞나요? 튀어나오면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 단어 갖고 찾아내는 거죠. 다시 할게. 이렇게 침입하고 천이하고 경쟁했지? 그럼 생태학적 관점 나오면 누구의 누구? 버제스의 동심원 찍고 찍을 수 있어? 불안해. 부채 나오면 부채. 선형이죠. 부채 선자니까. 그죠? 그럼 부채 꼴이라는 건 그냥이야 교통이야. 교통축이고 이런 거죠. 이런 거 나오면 얘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찍냐면 자 보세요. 자 갈게. 생태학 나오면 누구 이론이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맞아요? 그럼 자 따라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응이 없다. 못하고 버스 타고 동심차자 생태계로 가는 거죠. 만약에 시험지에 생태학적 가짜 나오면 누구 이론이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반응 좀 줘. 왜 그래? 그 마음이 우러나오는 게 아니야. 자, 내가 들으면 알아. 이게 우러나오면 이러는데 그러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론. 자, 내 이론했어. 들어간 거야 얘가. 그래서 천이가 돼서 경쟁이 막 심하고 이 생태학적 나오면 예측이란 말이에요. 그죠? 못하고 못 찾아 생태계로. 그럼 생태계인데 버스 타고 동심차 없어요. 그러지 말고 버제스를 찾아내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중전이 고통스럽지. 그다음에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어땠다? 버거워요.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점이가 환경이 안 좋아요. 좋다 안 좋다? 근데 지대는 어떻게? 여기가 높죠? 그럼 들어갈수록 그냥입니까? 지대가 높습니까? 높죠. 여기 힘드니까 칠판을 그대로 봐. 지대가 낮아 높아. 접근성도 좋고 인구 밀도도 높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점유는 환경이 좋아 안 좋아? 그럼 안쪽으로 와서 범죄, 빈곤, 질병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점유 옆에 고도기술의 고도는 튀어나가려고 그래.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에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도둑이 옆에 있으려고 하죠. 왜 그냥입니까? 여기서 일을 해야 됩니까? 고용기회가 많은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간다는 게 나와요. 잘하셔야 돼요. 잘하시고 그 다음에 자게 부채 나오면 무슨요? 선형이에요. 부채 나오면 무조건 선형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라보세요. 부채 들고 호잇 즐겨. 힘들지? 마음이 아플 거예요. 뭐 들고? 어떻게? 호잇. 근데 부채가 그냥이야? 선형이야? 선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빨리빨리 맞히셔야 돼요. 알겠죠? 그죠? 뭐 들고? 어떻게? 호잇. 호이트가 선형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부채를 중요한 거지. 부채가 교통축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요새 GTX나 뭐 이런 게 호재죠? 그럼 거기가 막 뚫린다 그러면 땅값이 어떻게 해? 올라가는 거야. 그냥이야 지가가 올라가 버려. 그렇죠. 그럼 고소득이 거기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소득과 관련이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그래서 부채도 어떻게? 호잇 이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요거 핵이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거든요. 헤디스 얼마 나왔죠? 단액에 다액이야. 어떻게 알았어? 완벽해.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어려워. 가봐. 좀만. 마지막에 이제. 기대되시죠? 뭘 또 자, 할게. 그 같은 업적이 어떻게 돼? 모이고, 다른 업적이 흩어져야 돼요. 그럼 동종은 어떻게 된다? 집적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종은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되죠? 분산, 흩어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동종업종 어떻게 돼? 모이고, 이종업종은 흩어진다는 거죠. 지배감 바뀌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분이 따라서 2분이에요. 따라서 2분 똥집이 세다. 이렇게 하세요. 따라서 2분 똥집이 세다. 그러면 2분이라는 건 뭐다? 이종은 분산, 똥집이 아니라 동종은 집적이라는 거죠. 아이고 힘들다. 아시겠죠? 여기서 시험은 다 나와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야, 이게 좀 맛이 갔다. 이게 안 된다 이거. 자, 따라서 따라봐. 2분 똥집. 2분이 뭐야? 야, 2분만 하냐? 아니고 동종은 집적이라는 거죠. 이게 강조하다는 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셨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겨보세요. 이제 지긋지긋해 또 넘겨서서 19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98 가시면 제3절에 입지론이라는 게 있죠. 입지론은 이렇게 문제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입지인데 자 들어보세요. 이 산업이 그냥입니까? 계속 발달을 합니까? 지금 몇 차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5차는 무슨 5차까지 가, 그죠? 술 5차까지 가서 그런 거야. 지금 4차 산업으로 지금 많이, 그죠?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몇 차 산업으로? 4차. 그렇지? 그럼 봐봐. 우리가 입지론이 옛날 이론이에요. 지금 이론이다, 옛날 이론이다. 검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지론이 아주 옛날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19세기와 20세기인데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부합하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업 입지하고 주거 입지가 있어요. 주거 입지. 그럼 우리가 풍수지리설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동양, 우리나라. 동양이 명당 같은 영화 봤잖아. 봤어요? 공문하고 영화나 몰라봐. 그러면 이런 동양에 대한 거는 이런 것들은 검증이 안 됐어요. 주거 입지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산업 입지가 잘 나와요. 무슨 입지? 그러면 서양이 산업이 발달됐죠. 그래서 아까 튀넨 아시죠? 튀넨이 1차 산업이에요. 몇 차 산업이다? 1차 농업을 얘기한 거죠. 농업. 기억나요?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온 거죠. 이 지대론에서 이게 입지라는 자체가 역사가 고전압파와 지대는 무슨 압파? 신고전압파 있잖아. 복습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 같은데? 고전은 그냥 고전압파는 그냥 잉여야. 그래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리카도네가 나왔어요. 먼저 누가 나왔다? 리카도는 그냥요 비옥도를 강조해요. 근데 현실은 비옥도입니까? 접근성이 중요합니까? 그 튀레네가 수송비를 강조하게 된 거죠. 맞나요? 그래서 농업 입준을 전개하면서 우리가 나가고 그래서 다음에 튀넨 그 다음에 2차가 공장이에요. 공장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공장이 이제 공업 입지가 나타나는 거죠. 좀 관심 좀 가져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지? 공업 입지? 공장 알아요? 공장? 공장 공업 입지론. 요즘은 이제 굉장히 이 공장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입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기 이 백석동에 이 아파트용 공장이라고 있죠. 이 아파트용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약간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업 입지도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배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면 3차가 가장 현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업 입지론에서 나와요. 무슨 입지에서 나온다? 거의 시험 문제는 3차로 흘리기 때문에 상업 입지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업 입지론에서 우리가 다 나온다. 그래서 누구냐면 이제 크리스탈러나 뭐 허프나 네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보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페이지 가시면은 198페이지에서는 건질 게 없어요. 넘겨버리세요. 여기는 거의 건질 거 없고. 자, 넘기시면은 지금 200페이지 가시면 무슨 입지론이라는 게 기다리죠? 상업이에요, 상업. 여기다 별표를 3개 치세요. 제가 지금 3차 산업으로 간다 했죠? 그래서 다 상업 입지에서 시험 문제가 남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소매 인력이라는 게 있죠. 인력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인력. 그다음에 만료 인력.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학교한테 공부 못했으면 못 들었던 거야. 이게 중력 모형이에요. 이게 뉴턴의 만료 인력을 따온 거죠. 이 물체끼리는 그냥입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까? 그럼 질량 고면은 비례하고 거리 제곱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력이 법칙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또 입지를 전공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204페이지에서부터 가셔야 돼요. 204페이지로 가시면 크리스탈러라고 있어요? 크리스탈러의 무슨 이론이죠?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얘가 이제 먼저 이론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중심지가 형성이 되면서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이 중심지 다음에 만류 인력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자, 여기는 좀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